안녕하세요. 김영일 멘토입니다. 지금부터 재경 분야 전반에 대해서 회계의 실무 관점에서 개념의 원리를 재정립하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나 또는 자격증 기관 또 회사에서 실무를 하시면서 재경, 회계, 세무, 원가, 자금에 대해서 개념 및 원리를 제대로 정리해 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개념 및 원리 정립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개념 및 원리가 정립되지 않았으면 공부의 확장성, 업무 확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념 및 원리는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 잡고 재경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회계의 개념의 원리입니다. 회계를 공부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접하는 단어가 차변과 대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왼쪽에 있으니까 차변, 오른쪽에 있는 대변입니다. 더 이상의 논리는 없습니다. 사실 이게 맞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실제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사장, 대표 또는 뭐 영업이사, 영업본부장, 생산본부장 이렇게 지금 재경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회계나 세무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님이 차변이 뭐예요? 대변이 뭐예요? 물었는데 이렇게 왼쪽에 있으니까 차변, 오른쪽에 대변으로 대답을 한다면 아마 그 사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아, 이 친구는 그냥 대충 모르는 친구구나. 그래서 뭐 그저 그런 친구구나 라고 생각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것을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립해 볼까 하다가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차변은요, 영어로는 데빗 레코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와 이메일을 주고받고 할 때 DR이라고 이니셜을 쓰면 그게 차변이 되죠. 그리고 대변은 크레딧 레코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CR이라고 하면 대변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통장에 잔액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카드를 체크카드, 지불카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영어 표현이 데비카드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즉 우리가 재화나 용역을 먼저 제공받고 일정 기간 후에 대금을 결제하는 그 카드를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라고 하죠. 이때 데빗 카드의 데빗과 크레딧 카드의 크레딧이 즉 차변의 데빗과 크레딧과 같은 단어인 거죠. 그래서 차변에는 자산의 잔액이 남습니다. 대변에는 빚의 잔액이 남게 되죠. 차변에는 자산의 잔액이, 대변에는 빚의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산은 회계 용어거든요. 그런데 빚은 회계 용어가 아니죠. 회계 용어로 쓴다면 대변에는 빚의 잔액이 남는데 빚을 회계 용어로 하면 부채와 자본의 잔액이 남는 것이 대변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본에는 물음표를 해놨거든요. 그럼 자본이 왜 빚이죠? 부채는 빚인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법인의 회계 담당자고 법인의 재경 담당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야는 법인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법인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중소기업들은 대표를 싸고 있는 그 일가들이나 대표 개인이 주주인 경우가 많아요. 법인이 있고 그 100% 주주인 사람이 있고 또 그 주주인 사람이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주주와 대표이사가 동일한 자연이지만 경제적 주체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주주로서 일 때는 주주로서 역할이고 경영인으로서 역할일 때는 대표이사가 되는 거죠. 완전히 지위가 다른 거죠. 더더군다나 법인은 또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왜 헷갈려요? 법인에 입사했더니 그 사장이, 주주가 자기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이 그 사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회사를 운영하면 안 되죠. 개인 회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주식회사, 법인을 운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주주가 본인 개인 돈을 회사에서 넣는 행태를 자본금을 넣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본을 넣어서 자본금 형성돼서 법인이 설립됐으면 그 법인의 자금을 함부로 인출하면 안 돼요. 가져가면 안 돼요. 그렇게 가져가는 것은 그게 횡령입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인 거죠. 물론 금액이 크고 경중을 따져서 처리할 문제이지만 엄격하게 횡령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떤 시야에서 바라봐야 된다? 법인의 시야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법인의 시야에서 왜 자본도 빚인가? 그걸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자본의 회계처리를 한번 볼게요. 즉, 자본의 생성, 운영, 소멸까지 그 일련의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주가, 개인이 본인이 본인 통장에 잔고가 5천만 원 이상 있는 잔고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나는 여차여차 법인을 세우고 싶은데 내 통장 잔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통장 잔고를 보여주고 나는 법인을 세우고 싶습니다 하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인을 세워줍니다. 그럼 당연히 통장 잔고 개인의 자연인이었을 때 통장 잔고를 보여줬으니까 그 약속은 뭐죠? 그
5천만 원을 약속한 자본금을 법인에다가 납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납입이 되었다고 얘기하면 그 회계 처리는 첫 번째, 보통예금 5천만 원, 차변, 자산의 증가, 대변, 자본금 5천만 원, 자본의 증가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회사를 운영하죠. 회사를 운영하다 회사가 이익이 났어요. 이익이 나면 주주들은 당연히 무엇을 요구할까요? 그렇죠. 자기가 자본을 투자했으니까 그 자본을 투자한 거에 대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게 배당입니다. 주주들은 배당을 요구하게 되죠. 배당을 요구했을 때 회사는 그게 응해야 되거든요. 주주들이 결정을 했으면 당연히 회사는 응해야 되죠. 그때 회계 처리는 뭐죠?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우리가 배당을 주기로 했다면 그때 회계 처리는 두 번째가요. 이익 잉여금을 줄여서 배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지금 갑자기 분개가 나와서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왜 배당을 이익 잉여금이라는 자본을 감소해서 배당을 처리해야 되는지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더 강의가 진행되면서. 근데 지금은 저희가 개념을 잡는 거거든요. 무슨 개념이요? 자본이 왜 빚인지 이 개념을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기 하나하나에 너무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익 잉여금 500만 원, 차변, 자본의 감소, 태변의 보통예금 500만 원, 자산의 감소 이렇게 해서 배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배당을 지급하기에는 원천징수를 하고 차액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에 대해서 예수금 배당소득세 14%가 되겠죠. 500만 원 14%, 그리고 예수금 배당소득 지방세 1.4%, 차감한 금액을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주주가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또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미안한데 나 최초에는 자본금 5천만 원 좀 돌려줄래? 그럴 수가 있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서 회사에 두 사람의 주주가 동업을 했어요. 그래서 2,500, 2,500씩 놓고 사업을 운영했어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뭐 사이가 틀어졌거나 또는 갈 길이 달라요. 경영 방침이 달라요. 그럼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존에 남아있는 사람이 나가는 사람 주식을 사면 돼요. 그렇게 하면 회사에 자본 변동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법인에서 돌려주는 방법 선택해야 되겠잖아요. 그걸 유상감자라고 하고요. 그 유상감자는 뜻 자본을 감소시킨다는 얘기죠. 감자. 그 유상은 대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가가 있이 돈을 줄이는 것을 유상감자라고 합니다. 그럼 유상감자 회계 처리하면 어떻게 되죠? 차변의 자본금 2,500, 차본의 감소, 대변의 보통예금 2,500. 이렇게 저희가 유상감자 회계 처리를 합니다. 지금 저희가 첫 시간은 제가 여기까지 강의하고 다음 시간에 부채 회계 처리부터 연결을 해서 보고 자본의 회계 처리와 부채 회계 처리를 비교해서 왜 자본도 빚인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